네, 11주차, 네, 두 번째 강의입니다. 네, 이번에는 12장 그래픽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얘도 그냥 따라해 보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강의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책에 나오는 코드들 그냥 따라해 보시면 정말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되는구나, 요 숫자 바꿔보고 저 숫자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최대한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에도 GUI 파트는 저는 거의 강의를 안 해요. 그냥 짧게 소개만 해주고 핵심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고 최대한 수업 시간 4시간 중에 최소한 3시간 반을 실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얘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실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가 짧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코드를 한 자라도 더 쳐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윙 컴포넌트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윙 컴포넌트 그리는 메소드인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모든 컴포넌트가 자기 자신의 모양을 그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컴포넌트들이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를 오버라이딩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는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 그 안에 있으면 걔네들한테 너 그려 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식을 그리고 얘는 또 자기 자식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리고 이러면서 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G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모든 스윙 컴포넌트가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그려져야 될 때마다 다시 호출해주면 새롭게 그려집니다. 뭐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그림이 바뀌었다거나 크기가 바뀌었다거나 위치가 바뀌었다거나 컴포넌트가 가려졌다거나 하는 것들 모두 그려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이 객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그래픽스 객체라고 하는 것은 java.awt.graphics라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이 그래픽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기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객체가 필요하고요. 색을 지정한다거나 도형을 그린다거나 클리핑을 한다거나 이미지를 그리는 등의 다양한 메소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객체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얘를 오버라이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은 얘를 오버라이딩해서 원하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패널을 상속을 받아서 도형을 그리는 소스 코드인데요. 여기에서도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칼라 지정하고 사각형 그리고 색상 지정하고 사각형 그리고 해서 이렇게 사각형들을 그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런 코드들만 집어넣어 줘도 화면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붙여놓고 그리면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코드 되게 간단하잖아요. 뭐 여기 원을 그리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오벌 아니면 드로우 서클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라인을 그리고 싶으면 드로우 라인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죠. 그래서 그래픽 기반의 GUI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윙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선이나 원, 이미지 등을 직접 화면에 그리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서 아까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로운 GUI를 만드는 게 가능하고요. 차트나 즉 그래프 같은 거 그리거나 게임 등의 자유로운 모양을 표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래픽 그리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메소드들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동작을 하고요. 기본적인 바탕 기술이에요. 원래 제공되는 그런 컴포넌트들도 이 그래픽 객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구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서 이 컴포넌트들을 배치를 하면 됩니다. 게임을 만들면은 특정 캐릭터들, 뭐 미니언즈들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계속 때려 붙이면 화면에 여러 미니언즈들이 나오게 되겠죠. 롤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타워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고 타워 여기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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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여기,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화면에.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을 만들 때에도, 네, 얘네들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래픽스는 기본적으로 좌측 상단의 좌표가 0,0이고요. 여기가 이제 최대치의 값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1920, 1080을 쓴다. 그럼 여기는, 네, Y축은 여기가 1080.0, 실질적으로 1080이 아니라 1079.0이 되겠죠. 총 개수가 1080이니까. 그럼 여기는 네, 1920이 최대니까 풀 HD의 경우에요. 네. 그럼 여기는 네, 1079,1919가 되겠죠. 네. 그래서 0,0에서부터 이렇게 좌표가 되어 있으면 각 점마다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게 된다. 만약에 4K다. 그러면은, 네, 뭐, 4096 by, 뭐, 얼마 되겠죠? 갑자기, 네, 5240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됩니다. 혹은 뭐, QHD다. 그러면 2560에 144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면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좌표 체계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리고 멀티 디스플레이를 쓰는 듀얼 모니터나 스리플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 좌표 체계가 훨씬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좌표 체계 상에서 색상을 선택하고 문자열을 출력하고 도형을 그리고 도형을 칠하고 이미지를 출력하고 클리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이 안에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화면을 꾸밀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그리기 위해서는 draw string이라는 걸로 통해서 이 문자열을 x, y의 위치에다가 문자열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때 폰트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메소드들도 함께 제공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색깔과 현재 지정되어 있는 폰트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set 폰트, set 컬러를 호출을 해서 네, 지정하고 얘를 하면 원하는 문자열들을 네,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들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컬러와 폰트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네, 컬러라는 클래스와 폰트라는 클래스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컬러 값을 RGB의 값으로 네, 지정을 해서 색상을 하는데 이미 선언되어 있는 색상 값들도 있어서 이렇게 컬러.옐로우, 컬러.레드, 컬러.블루, 컬러.마젠타, 컬러.시안, 뭐 컬러.오렌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사용 가능합니다. 혹은 직접 이렇게 16진수의 형태로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정수의 형태로 25.0.0. 얘는 빨간색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폰트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고 폰트의 이름은 여러분들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루트 밑에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폰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폰트 이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관리자만 확인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네, 그 이름을 보시면 되고 아니면 아래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MS 워드에서 폰트 리스트에 나오는 그 이름을 쓰셔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해당 폰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스타일은 네, 폰트 좀 볼드하면 두껍게 하는 거, 기울이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기본 뭐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고 사이즈는 픽셀 단위 즉 폰트 크기 10포인트 12포인트 뭐 아래 한글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포인트의 글자가 나타나는지 네, 이렇게 설정해서 셋 컬러와 셋 폰트를 통해서 네, 그래픽 객체에다 지정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과 폰트의 크기, 폰트를 바꿔보는 예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폰트의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걸 해보시면 폰트를 이미지로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릴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드로우라고 하면 외곽선을 그리는 거고요. 네, 드로우라는 계열의 함수가 있습니다. 드로우 땡땡땡 xxx 혹은 fill xx는 있어요. 얘는 안에를 채우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draw와 fill을 이용하면 내부의 색상과 외곽선을 선택해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raw line은 선을 그리는 거, over은 원형이나 타원을 그리는 거, rect는 사각형, round rect는 모서리를 둥글게 한, 그러니까 요런 식의 사각형 있죠. 요런 식의 사각형. 요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각형. 요게 라운드 렉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리고 네, 그려보면 아시겠죠? 선을 그리고 뭐 요 코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원을 그리는 거, 사각형 그리는 거, 라운드 렉트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원호와 패다각형을 그리고 싶다면 원호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 아크를 해서 이렇게 그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얘를 쓰면 되고요. 폴리곤은 이렇게 점을 찍고 얘네들을 연결해서 요런 걸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드로우 폴리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표들을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데 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 좌표들을 추가해서 더 넣으면 더 복잡한 다각형도 그려지겠죠. 얘는 이제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원호를 그려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칠할 때에는 똑같은데 앞에 필로 시작을 한다. 드로우가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은 색깔을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네, 안에를 채울 수 있게 되니까 한번 요 코드를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타이핑 해보시고 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윙에서 이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미지를 그리는 건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해 보셨던 JLabel 컴포넌트에다가 이미지 아이콘을 집어넣고 그리는 방법인데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이나 이런 것들의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 원본 이미지를 해상도에 맞게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원본 이미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모니터가 좀 작으면 이미지를 작게 하고 뭐 현재 창이 크면은 이미지를 크게 한다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자르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JLabel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도를 높여서 처리를 하고 싶다면은 J패널 위에다가 그래픽스 메소드로 이미지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 크기와 다르게 혹은 이미지 일부분 축소, 확대, 변형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컴포넌트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위치나 크기 등을 직접 하나하나 조절을 해야 되고 마우스를 클릭해도 이벤트에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사실 게임 같은 거 만들 때에는 이 그래픽스를 활용하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픽스로 이미지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 6개의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은 뭐 드로우 이미지를 통해서 드로우 이미지에 이렇게 다양한 인자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그리는 거 가능하고 작게 그리고 크게 확대해서 그리는 거 가능하고 원본으로 그리는 거 가능하니까 드로우 이미지라는 메소드를 쓰면 된다만 기억하시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인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인자 값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 이미지 아이콘 만들어서 불러오고 얘를 이미지로 그려주고 크기를 늘려서 그려보고 꽉 차도록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여백을 이렇게 주고 꽉 채우기 아니면 전체 꽉 채우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 소스 코드를 마음대로 변형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한번 띄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늘려서 이런 식으로 패널의 크기에 맞춰서 무조건 출력하게 하면 이 패널을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동하면 이미지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분만을 잘라서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잘라서 특정 사이즈로 변환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 뭐 비율을 맞춰서 확대해서 그리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뭐 클리핑이라고 해서 특정 영역을 이렇게 해서 얘를 움직이면서 이미지의 일부들만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클리핑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set clip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리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클립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자꾸 뭐 이 코드 확인해보세요, 이 코드 타이핑해보세요 라고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명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타이핑해보시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진짜 별거 없으니까요. 스윙에서 이제 페인팅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스윙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제일 바깥에 있는 애를 그리고 그 안에 속하는 애를 그리고 그 안에 속하는 애들을 그리고
또 그 안에 속하는 애를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순서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스윙에 페인팅에 관련되는 J 컴포넌트의 메소드들은 페인트 컴포넌트, 페인트 볼더, 페인트 칠드런이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페인트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보더를 호출하고 칠드런을 호출하는 형태, 즉 페인트 컴포넌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외곽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다시 호출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커시브한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페인트 컴포넌트를 호출하지는 않고요. 페인팅 메커니즘에 의해서 페인트 컴포넌트는 자동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호출을 하고 자기 자신과 모든 자손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얘를 호출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페인트를 호출을 하면 얘가 알아서 페인트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보더를 그리고 칠드런을 호출을 하면 이렇게 호출이 되고, 그럼 얘는 또 동작한 다음에 자기 얘도 자기 차일드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화면을 갱신해야 될 때에는 리페인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강제로 컴포넌트를 다시 그리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반드시 부모부터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치가 바뀌었는데 부모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차일드가 여기에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혹은 부모가 이렇게 있고 차일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졌어. 그럼 부모를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옮겨주는데 차일드들이 떵떵떵떵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무조건 부모부터 가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네. 리밸리데이트는 다시 이제 컴포넌트들을 배치하도록 지시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가 바뀌었다거나 할 때 얘를 호출해주면 다시 이렇게 정렬이 된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는 리페인트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보는 일종의 그림판 같은 걸 한번 요 간단한 코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말고사 때 제가 상당히 자주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해서 그림판처럼 만들어 보는 거를 제가 숙제로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들로 간단한 그림판 한번 만들어 보시면 기말고사 때 되게 쉬울 거예요. 네. 그대로 제가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장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림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뢰찾기 만들어 보시고 이러시면 훨씬 더 쉽게 될 거고, 이 책에서 이제 실습을 다 진행하신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오픈 챌린지나 실습 문제들을 다 작성해 보시면 훨씬 GUI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겁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상속받아서 버튼 그려주는 거, 여러분들 임의대로 모양의 버튼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게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실습을 진행해 보시고 코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실습 내용 다 진행하시고 캡처만 해서 결과만 캡처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코드 같은 거는 어차피 책에 있는 코드 사용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오픈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